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재명 측근의 증거인멸 묻는다.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어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겠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 곧바로 당장 오늘, 그러니까 내일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검찰은 다음 주에 와라, 신경전이 꽤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기 전에 이른바 사법방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부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박찬대 최고위원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님 구속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만나보거나 연애를 한 적도 전혀 없거든요. 심지어 부인 되시는 분은 제가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왜 자꾸 그거를 이렇게 프레임을 그쪽으로 몰아가는지.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이라서 그런가. 아무튼 만난 적도 없고 면회 간 적도 없고 부인은 얼굴도 모른다. 그게 사실은 분명한 팩트거든요. 뭘 더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변호인이나 이런. 예, 변호인들도 그 건 관련해서 만난 적이 없어요. 연애를 시도한 적도 없죠. 전혀. 왜 그런 얘기가 나는지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소환자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혹시 통보받으신 사실이 있으신가요? 네, 통보 못 받았습니다. 오히려 언론사에서 짜고 있는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바꿔준 사실이라든지 전화 그런 얘기가 한 사실 자체는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박찬대 최고위원은 검찰에 통보받은 적이 없다.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달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 즉석에서 통화를 했고 여러 측근들을 만났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음 주 중에 박찬대 의원을 부를 수 있다 이런 걸 좀 검토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가 거의 한 2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근데 참 이상한 게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벌써 5분이나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성남FC, 백현동, 대장동 등등에서 구속된 분들이 제가 이렇게 방송 들어서 세워보려고 그러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본인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구속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검찰 독재 정권 때문에 그런가요? 구속은 법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법원에서 보면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 구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측근들, 지금 이제 박찬대 최고위원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 사실상 지난 경선 때 거의 런닝메이트처럼 함께 선거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자,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뭔가 이 재판을 어쨌든 간에 좀 이게 미루든지 또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만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가고 있죠. 또 여기다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도 예전에 특별 면회를 통해서 정진상 씨한테 아니 그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면 다 걱정 없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이분들이 아무 죄도 없는 이분들이 왜 이재명 대표 옆에서 뭔가 가면은 다 사건들이 일어나고 지금 연루가 되죠? 현근택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본인도 변호사 하다가 지금 또 이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 사건을 어쨌든 간에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 덮으려 하든지 옹호하려 하든지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본인들도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거든요.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법방해죄는 없지만 증인들을 회유한다든지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위증을 교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불법인 혐의가 됩니다. 지금 박찬대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죠. 박찬대 최고위원도 갑작스럽게 이분이 이화영 부지사의 측근인 지역구 관리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이 부인과 통화를 했고 그 이후에 부인이 탄원서를 내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 과연 그러면 그 만남이 뭔가라는 부분들을 지금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참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많은 분들이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법당국의 수사 대상이 된다? 과연 이재명 대표 탓일까요? 검찰 탓일까요? 말씀하셨던 게 이제 두 부분이잖아요. 검찰이 박찬대 의원 들여다보고 있는 게. 첫 번째는 미묘한 시점에 왜 이화영 전 부지사 최측근 만나냐. 혹은 만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과 즉석에서 통화를 했는데 무슨 내용을 전화 통화를 했는지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과 즉석에서 통화한 내용을 두고도 애초에는 좀 배우자 얼굴도 모른다고 했다가 부인과 통화를 했지만 회유 압박을 안 했다. 회유와 압박을 안 했다. 이게 지금 박찬대 의원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박찬대 의원 말을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언론사의 단독 보도와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을 때 내가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와 통화한 것은 맞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인이 바꿔줘서 통화한 것이다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에 박찬대 의원이 하는 말도 믿어볼까 고민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뻔뻔하게 배우자 얼굴도 모른다고 마치 배우자와 어떠한 연락 접촉도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온 국민 앞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된 이상 통화는 했는데 회유 압박은 없었다라는 말은 마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첫 단추를 거짓말로 잘못 끼웠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이 무슨 말을 하건 이재명 대표의 의사를 전달받아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를 회유하고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을 지연시키는데 주역인 공로를 세운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에서 피해 나갈 길은 없어 보이고요. 사법 방해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 박찬대 의원도 또 새로운 사법 방해 혐의 수사 선상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박찬대 의원 본인은 아직 검찰로부터 어떤 얘기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알려지기로는 다음 주에 검찰이 소환을 통보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으니까요. 검찰이 수사 중인 또 한 명, 바로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재판 초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변호했던 현근택 변호사입니다. 이미 압수수색을 한 상태잖아요, 노돌 교수님. 일단 현근택 변호사가 과거에 이런저런 논란에 휩싸였었는데 좀 더 그 부분부터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글쎄 이제 현근택 변호사가 이제 그 재판 기록을 유출한 행위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 증거인멸 교사 이 정도인 것 같고 이게 넓은 의미의 사법방해 지금 우리나라 사법 말씀하신 대로 사법방해죄라는 게 없죠. 예. 미국에서는 이제 obstruction of justice라고 이게 사법방해죄에 해당하면 굉장히 중죄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검찰 수사라든지 법원의 재판 이런 것들을 방해한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무거운 죄다 이 말씀하신 굉장히 거죠? 중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세세한 걸 따지기 전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전반적인 그 일관된 입장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은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증거를 조작하고 있고 또 뭐 신작 소설이라고 하고 창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뭐 증거인멸을 또 증거인멸 교사 또 뭐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런 걸 유출하고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당당하게 이건 조작 수사, 증거 조작이고 하면 그걸 탄핵하면 되는 것이고 그걸 깨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뭘 하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보라고 할 수 있겠죠. 노돌 교수님, 제가 구체적인 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제 질문 중에 뭐였냐면 사실은 현근택 변호사가 재판 초기에 의화영 전 부지사를 변호했을 때 재판 기록을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아서 또 이걸 마치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한 거 아니냐 이 논란이 있었고 실제로 이거를 또 이 대표가 본인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더 커진 측면이 있었는데 네. 사실 두 사람 다 변호사고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 출신인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구설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근택 변호사가 김용 부원장의 이제 변호인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변호인은 아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과 함께 그 변호인들에게서 그 재판 기록을 전달받았던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 증인신문 녹취록을 SNS에 게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따지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사법적 이 문제를 이 전체 절차를 문제를 사법 방해를 하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굳이 현근택 변호사도 그렇고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변호인들도 그렇고 예.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재판 기록을 누출하면서까지도 이화영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려고 노력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넓게 봐서는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좁게 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그 법적 논란을 물었으면서까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하는 거죠. 이 해당 의혹에 대해서 현근택 변호사는
같은 사건 맡은 변호사들끼리 재판문서 합법적으로 공유한 것이라고 했지만 일단 지금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거든요. 어찌됐건 이화영 전 부지사를 둘러싼 재판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꽤 많기 때문에 검찰 혹은 법무부의 시각은 이 재판을 왜곡하거나 늦추려는 의도 아니냐. 한동훈 장관은 이걸 사법 방해라고 규정했었습니다.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하는 걸 막으려고 부하 입막으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입니다.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민주당의 일정이 급하면 도대체 수원에 있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왜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사법 방해하고 미루고 그랬는지가 묻고 싶고요. 화면 설명부터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 초에 최근에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가짜 변호사 의혹 최근에 있었던 그리고 정성호, 정진상, 김용, 이화영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김용, 이화영을 특별 면회한 최근에는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이화영 전 부지사 집단 면회 신청한 거. 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런 여러 가지 갖가지 의혹들에는 뭔가 사법방해 의혹이 있는 거냐?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이겁니다. 사법 시스템을 이용해서 야당에만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이런 사법 방해 행위는 하는 것은 검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기 보호 기재로서 이런 행위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통화를 하면은 다 요새는 녹음이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을 수 있는 친구나 이런 친척도 아닌 상태에서 통화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녹음될 수도 있고 그 녹음된 것이 기자들한테 흘러갈 수도 있고 검찰 귀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통화를 하면서 회유 협박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녹음 안 되는 핸드폰도 있긴 합니다. 예, 일단 말씀하십시오. 예. 녹음이 상대방이 녹음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저 특별 면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집단 면회를 신청했다 이런 프레임을 자꾸 만드는데요. 그 장소 변경 접견이라고 하죠. 이 특별 면회 같은 경우에는 또 다 녹음이 됩니다. 거기서 무슨 그 교도소까지 가가지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교도소에 가서 피해자를 거기서 회유 협박할 수나 있겠습니까? 예. 대한민국에서 회유 협박을 하고 증거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사람들은 검찰 특수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보스의 잘못을 덮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보스의 잘못된 행위를 덮고 불리한 여론을 뒤집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역시 검찰, 윤석열 사단의 검찰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게 예를 들어 위중교사라든지 증거인멸 같은 느낌 혹은 자료 유출건까지 사실은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검찰이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해찬 최고께서는 어떻게 이걸 좀 판단하세요? 근데 저는 해도 너무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적당히 눈치를 봐가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측근들 보내서 이 정진상 전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 특별 면회에서 뭔가 힘내라. 절대로 입 열면 안 된다. 너의 뒤에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있다. 이런 거 모르겠는데 아예 노골적으로 대놓고 유동규 전 본부장 가짜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정진상, 김용, 이화영 특별 면회 그리고 이화영의 재판은 지금 한 달 가까이 공전하고 있죠. 대체 법무법인 몇 개나 해임이 된 겁니까? 아마 전 세계 법정 역사상 최초의 일일 겁니다. 도중에 변호사가 해임되고 사임계 쓰고 나가고 정작 당사자인 이화영 전 지사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는 이 해프닝이 말이죠. 이렇게 노골적으로까지 재판을 지연시키고 사법을 방해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만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뼈아픈 아킬레스건이라는 방증일 것 같고요. 여러 언론에서 지금 또 법조인들의 의견을 빌려서 분석 보도를 하던데 이토록 노골적이고 대놓고 시도하는 사법 방해가 오히려 추후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심사에서 노골적인 증거인멸 우려로 채택이 되어서 예. 구속 가능성을 더 높이는
자승자박의 역풍을 불러오지 않을까. 이제는 그 부분까지도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는 걱정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고요. 이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아마 회기 때 영장이 청구되면 표결에 불참하든 방탄을 하든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